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신설역 개통에 따른 수요 예측 모델 개발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극대노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분석의 필요성, 분석 과정, 분석 결과, 정책 제안, 그리고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계기로 압사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출퇴근 시간에 서울 일부 지하철 내부에서 이태원 참사 사고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혼잡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가장 먼저 대안책이 도입된 호선은 9호선인데 이는 2028년에 아무런 추가 정책 없이 9호선의 신설역을 개통하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9호선은 이미 예전부터 내부 혼잡도 문제로 많은 추가 정책들이 도입되어 왔는데 예측 실패로 인해 4량으로 시작한 9호선은 극심한 혼잡률로 인해 급행열차에 대해서만 6량으로 증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붐비는 현상 때문에 모든 열차에 대해서 6량화 진행하였고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까지 9호선은 지옥철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8년에 기존 정책을 유지한 채 신설역 4개가 개통된다면 9호선 내부의 혼잡도는 다시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신설역 주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요 예측의 기대 효과로는 안전 문제 예방, 적절한 출입구 입지 선정, 대각선 신호등 배치, 그리고 9호선 8량 추진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분석 과정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클러스터링 및 변수 선정, 그리고 분석 모델 선정, 끝으로 구유선 수요 예측입니다. 먼저 ED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승하차수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시각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휴일이 겹칠수록 승하차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날씨 한파의 영향으로 승하차수가 감소했고 대학 유역 주변은 방학 시즌인 여름 겨울에 승하차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높아질수록 승하차수가 감소하였는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땐 보통으로 내릴 때보다 오히려 승하차수가 더 많은 특이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역별 시간대에 승하차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파란 선이 승차, 빨간 선이 하차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상업 지역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골고루 유동인구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에선 출근 시간에는 승차가, 퇴근 시간에는 하차가 많았고 업무 지역에서는 반대로 출근 시간에는 하차가, 퇴근 시간에는 승차가 많아서 역별로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EDA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K-민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계학습에 따른 K-민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결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 3개의 군집으로 형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상업그룹과 업무주거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변수 선정할 때 아노버 검정을 통해 변수 선정을 진행하였고 공통 변수를 제외한 그룹별 변수를 조금씩 차이를 두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홀드업 검정을 통해서 다양한 회기 모델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았던 LGBM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성능 평가를 진행했는데 저희는 성능 평가에 그 평균 절대 오차인 MA 지표값을 이용하였습니다. 두 그룹의 성능을 확인하였는데 성능 향상을 위해서 1차 성능보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았고 그다음 노이즈 값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K폴드 교차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별로 오차값이 업무주거에서는 991명, 상업그룹에서는 1544명이 나왔는데 이는 지하철의 첫차와 막차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하철의 평균 배차 간격이 6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시간당 약 50명에서 80명의 오차값이 나오는 최종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9호선 신설역에 대해서 예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신설역 그룹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길통 생태공원과 명일공원, 고덕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원과 더불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주거 지역으로 분류를 하였고, 샘터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주변에 매우 많았기 때문에 상업그룹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9호선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예측값은 1년치를 평균 내서 계산한 값입니다. 최종 예측 결과 9호선 신설역 개통으로 인해 9호선에는 약 9만 명의 이용객이 더 생길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의 역별 평균 수요 승객이 약 2만 7천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길동 생태공원역과 명일공원역은 비교적 원활할 것이고, 샘터공원역은 9호선 일평균 수치와 매우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덕역은 이미 기존의 5호선이 존재하고 주변에 백화점, 학교, 대학, 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 3만 8천 명으로 일일 승하차 평균을 크게 넘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측값을 토대로 혼잡도 측면에 대한 방안책과 도시 이익 측면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급행역 선정입니다. 급행역 선정에 있어서 승하차 수요와 환승역 여부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덕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5호선이 존재해서 노선이 2개가 될 예정이고, 예측 수요가 3만 8천 명으로 인해 고덕역의 혼잡률이 200%를 넘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을 때 고덕역을 급행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판량 추진화입니다. 9호선 신설역 개통으로 인해 수요 승객이 약 9만 명 정도 증가한다는 점과 승강장은 최대 8량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9호선 판량화 추진의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판량 증량 시에 교통약자석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슈되고 있는 장애인 시위와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량 추진화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적지 않지만 그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약자들의 배려를 고려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설역에 해당하는 고덕역과 명일공원역 최적의 출입구 한 곳 입지 선정입니다. 고덕역의 경우 1일 예상 승하차 수가 약 3만 8천 명입니다. 역 주변에 광장, 백화점, 대학, 병원, 그리고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4개의 신설역 중에서 예측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넓은 광장 앞에 출입구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명일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1일 예상 승하차 수가 14,000명으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 주변에 학교와 공원이 위치해 있고 주 이용층이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했을 때 학교 앞에 출입구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설역에 해당하는 고덕역, 대각선 신호등 설치입니다. 고덕역의 경우 계속 언급드렸듯이 예측 수요가 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적지 않은 인파가 일정한 사이클로 계속 몰릴 예정이고, 추가로 고덕역에는 백화점, 대학병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신호등이 매우 혼잡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덕역 앞에 대각선 신호등 배치를 고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제 추가 정책 제안인데 도심 공동화 현상 예방입니다. 위 그래프는 이제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의 도심 공동화 현상 모습인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땅값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그 상업시설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심의 상주 인구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업그룹에 해당하는 샘터공원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신축되는 고층 건물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주거 용도로 해서 직장과 주거지가 이웃하도록 짓는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분석의 기대 효과는 저희 분석이 향후 분석에 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절약이 가능하고 공공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석하면서 느꼈던 한계점은 아무래도 최근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18년도, 19년도 지하철 유동인구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그 다음 법정동과 행정동의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에 주거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지하철 수요 예측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변수만 선정해서 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제시한 정책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았는데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 극대노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